덥습니다. 더워요. 서울 31도, 올해 최고 기록을 찍네요. 이번 주말 33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선크림 챙길 시간이 온 것 같죠. 데프리카, 대구,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라고 말씀드려주세요. 네, 여름이 왔습니다. 끔찍한 여름이 시작됩니다. 오늘 민소. 제가 좀 커요. 100kg에 육박하는데요. 물론 그거보단 좀 덜 나갑니다. 여름 쥐약이에요. 3년쯤 전에 114kg을 찍었어요. 네, 84kg까지 훅 뺐다가 담배를 끊었는데요. 한 2년 됐어요. 그냥 10kg가 팍 올라갑니다. 담배 끊으니까 미각이 살아나더라고요. 세상 모든 음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는. 그리고 손이 심심하니까요. 자꾸 뭔가를 먹게 됩니다. 대충 그래서 지금 한 94kg쯤 되려나요? 네, 뭐 그렇습니다. 장마가 시작될 모양이죠.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예상된다는 일기예보 전해드리면서 오늘 민소 55회차 방송 들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민소 이 방송은 한국의 대표 진보 언론 민중의 소리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민중의 소리 친구 만들기 프로젝트죠. 오늘 민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대충 퇴근 시간 무렵에 올라가는데요. 원고 쓰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팟빵 가볼게요. 네, 오호, 드디어 60분 구독. 드디어 구독 60분이 넘었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한 3주 걸리네요. 57분, 58분, 네, 다시 57분, 56분에서 제가 어제 구독 말씀드렸더니, 네, 60분을 찍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자, 100구독 가시죠. 100구독, 네. 백구도 말고요. 100구독. 구독자 100명. 구독자 100명 시대를 여는 오늘 민소 칭찬합니다. 자화자찬, 네. 순위도 조금 올랐어요. 네, 일간 순위 674위, 카테고리 시사정치 82위. 사실 순위 별로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신경 쓰고 싶어졌어요. 패턴이 일정해서요. 이 팟빵 순위가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거의 전교에서 거꾸로 4등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순위에 좀 둔한 편인데. 혹시 방송 청취하고 계시는 청소년들 있으면요. 네, 전교에서 꼴등해도 괜찮습니다. 형아가, 아니 삼촌이 해봐서 알아요. 괜찮아요. 기죽지만 마세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 있어요. 어차피 서울대 아니면 다 똑같습니다. 뭔 얘기를 하려다가 순위요. 순위. 일간 순위 674위. 카테고리 시사정치 82위.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81위는 뭐죠? 네, 시사정치 81위, 딴지일보네요. 그것은 알기 싫다. 이거 종영된 방송인데요. 2014년 5월에 끝난 방송인데, 이게 참, 네, 종영된 방송한테도 안 되네요. 네. 82위가, 오늘 민소, 83위, 새가 날아든다 이 채널. 나름 알고리즘은 있겠는데요. 줄을 세우려면 뭐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팟빵은 뭐 그걸 공개는 안 하니까요. 뭐 말은 댓글, 다운로드, 구독자 수, 하트 숫자 등등등이 있다고 말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뭐 그런다고 쌩 구라는 아니겠지요. 어쨌든 그래서 신경을 안 씁니다. 어차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한 500위 정도까지 기어 올라가 볼게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어떡해요? 아시잖아요. 네, 구독, 좋아요 팍팍. 네. 오늘 민소 팟빵에 대충 한 300분 정도 계시고요. 유튜브는 대충 한 3000분 정도 계세요. 그런데 홍반장이요. 빵빵 홍준표하고 1일 일가 자유당을 안 까면 조회수 폭망. 이게 일정 반복된단 말이에요. 뭐 그럼 어쩐다. 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앰뷸런스가 또 지나갑니다. 네,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자유당 까야죠. 네, 아시죠? 1일 일가 하루라도 자유당을 까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친다. 우리 강산 푸르게 오늘 민소 연중 캠페인. 네, 말 나온 김에 전체 순위도 한번 볼까요? 네. 꼴찌들의 박 터지는 경쟁. 아이고, 의미 없다. 어머나, 이건 뭔가요? 네. 673위. 그것은 알기 싫다.
674위 오늘 민소 재방송이요. 675위 새가 날아든다 이 채널. 이거 봐요. 이러니까 제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요, 이게. 네, 말도 안 돼요. 네. 에이, 참. 네, 뭐 그렇습니다. 공짜로 서버 빌려 쓰는 주제에 뭘까 보나요. 팟빵 아이디 결과는 정의롭게 쓰시는 이분, 오늘 민소 단골 손님이죠. 108번 내를 짊어지고 사시는, 네, 그분이세요. 기자님 말씀처럼 우리 강산 푸르게 우리 강산 푸르게 고맙습니다. 유튜브도 가볼게요. 역시 단골 손님, 네, 아이디 제이님 팟빵도 듣고 유튜브도 들어요. 2번 듣거나 한 번은 스밍으로 대체. 상장 하나 사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상장 뭐 그거 그까이 거 드리죠. 구독자 100분 되면요 상장 드릴게요. 그거 뭐 일이라고. 네, 아이디 데이원의 완성, 아이디 데이 완성 그날, 데이 완성 그날. 이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유튜브 아이디 고칠 수 있나요?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맞다 고칠 수 있어요. 네, 데이 완성 그날 아이디 쓰시는. 데이 완성과 자유당 적출이라는 표현은 기자님이 가르쳐준 건데, 그날까지 쉼없이 전진합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기억을 못해요. 네, 저는 혀가 뇌보다 빨라서요. 말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네요. 또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북한이 민소 기사를 본다니 놀라웠네요. 라고요. 많이 봅니다.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노동신문에 자주 인용되는 편이에요. 네. 노동신문, 말 나온 김에요. 노동신문, 그리고,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관계자분들, 네. 혹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시면, 저희한테 신경 좀 꺼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시국이기도 하고요. 괜한 오해 받고 싶지 않아서요. 관심 가져주시는 거 고마운데요. 네. 굳이 사설 퍼가서, 소식 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가고 싶으시면요. 굳이 퍼가고 싶으시면, 인터넷 민중의 소리라고 출처 밝히지 마시고요. 네, 한 인터넷 신문에 따르면 뭐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슬슬 공약을 한번 걸어볼까요? 구독자 100명 넘으면요 라이브 한번 가볼게요. 네, 자세한 내용은 구독자 99분 되시면 설명드릴게요. 구독, 팍팍, 좋아요 팍팍, 하트 팍팍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요, 지금 정비 중이긴 한데, 유튜브 말고 네이버 테레비로도 오픈했어요. 뭐 많이 보실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채널은 하나 열어뒀습니다. 그냥 수요가 있나 한번 보려고요. 그럼 어디 보자. 팟빵, 유튜브, 네이버 테레비로 송출이 되는군요. 네, 채널은 많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디 계시려나요? 아무데나 댓글 달아주세요. 네, 팟빵, 유튜브, 네이버 테레비, 뭐 아무데나 댓글 남겨주시면요, 방송 제작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소 캠페인, 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나무가 나를 키웁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큰 자연 속에서 우리의 미래를 가꾸고 싶습니다. 1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나무가 나라를 키웁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오늘 민소. 판문점 선언 이후에 시간이 아주 총알처럼 흐르죠. 북미 정상회담이 12일 날 있었어요. 오늘이 22일인데요. 열흘밖에 안 지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한 2년 된 것 같은데. 12일 정상회담, 13일 지방선거, 망해라 자유당, 그리고 월드컵 개막, 스웨덴의 1대0 패. 이런 젠장! VAR, 네, 치워요. VAR,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19일, 20일, 21일 일정으로 중국에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돌아왔고,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를 가셨죠. 푸틴 만나러요. 아마 가스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요즘은 한국전쟁 때 묻힌 미군 유해 209가 미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죠. 방송에서는 주로 북한과 미국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는 편인데요. 워낙 북에 관한 정보가 없기도 하고, 사실 제가 아는 것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기자 시점으로, 관찰자 시점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정도죠. 시선이요, 시선, 관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관점. 너무 북을 씹고 까고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하대하고. 그런 오염된, 잘못된, 삐뚤어진 시선들, 기자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인천 아시안게임 때 얘기인데요.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를 했잖아요. 2014년에요. 박근혜 때.
스포츠 교류를 왜 하나요? 고위급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북에서 고위급이 남을 찾았는데 이 미친놈들 식당 잡아줬어요. 호텔도 아니고. 이 무슨 외교적 결례인가요? 소개팅을 설렁탕집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견례를 분식집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이 정권을 잡았으니 참 나라가 이 모양이 됐죠. 이건 정부 당국자 시선이고요. 아니 회담을 하기 싫으면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죠? 무한 주고 모욕 주고 하여튼 이 박근혜 정부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 자유당 것들 욕을 바가지로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의 귀를 위해서 참습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이 감동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민물이 맑으면 아래물도 당연히 맑겠죠. 북에서 고위급이 오면 보디가드가 오잖아요. 당연히 실탄을 휴대하고 권총을 찹니다. 어느 매체라고 말하면 실례니까요.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정말 진짓 빨고 이렇게 말해요. 북괴가 권총을 차고 오는데 압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역대급 도른자 아닙니까? 경호원들 총을 뺏겠다는 생각. 물론 남북 대결 구도가 오래되긴 했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볼 일이에요. 간부급 기자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사가 정상적으로 나가겠습니까? TV조선, 조선일보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안 써요. 김정은 그러죠. 친구입니까? 김정은? 이건 예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북한 관련된 시선과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북한 못 살아요. 우리 관점에서 못 삽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관점으로 보면요. 못 사는 게 맞아요. 그건 우리 시선이죠. 오, 또 앰뷸런스가 지나갑니다. 네, 잠깐 말이 끊겼는데요. 못 살아요. 네, 제 생각에는 한 80년대쯤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80년대쯤.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제가 본 평양은 그랬습니다. 밤엔 어둡고요. 답답해요. 너무 어두우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도로 사정도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죠. 북한은 애를 낳으면 나라가 키워줍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돈이 없어서 애를 못 낳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월급은 많이 받으십니까? 저도 이제 최저임금 겨우 넘는데. 뭐 그런 차이죠. 네, 북괴 그러잖아요. 괴뢰 집단. 이런 시선으로 보면 뭘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존중해야 합니다. 존중.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시선. 적어도 있는 그대로를 봐야죠. 억지로 왜곡된 시선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막말로 우리가 팔레스타인 보고 못 산다고 하지 않잖아요. 팔레스타인도 빈부격차가 매우 상당한 나라예요. 잘 사는 사람은 굉장히 잘 삽니다. 그런 류에 속하는 문제라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말이 길어졌는데 네, 기자들부터 이런 시선을 고쳐야 됩니다. 최근 매체들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따박따박 호칭을 써주는데요. 이게 얼마 안 됐어요.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생긴 일입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김정은 부르다가요. 요즘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붙이려니까 되게 낯설긴 해요. 네, 그런 성가심이 예절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게 아니고요. 그냥 다른 거예요. 오늘 민소. 기자들 은원대요. 빤다. 그래요. 빤다. 네, 야한 상상하지 마세요. 빨아준다고 합니다. 뭐 긍정적으로 잘 써준다. 뭐 이런 적당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는데요. 찬양한다. 네, 이런 뜻이랑 비슷한데요. 빨아준다. 예문이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누구야? 이번 서울시장 박원순 좀 잘 써줘. 이러면 이런 대답이 돌아오죠. 네, 입는 힘껏 빨아주고 오겠습니다. 뭐 이런 단어예요. 빨아준다. 쭉 말해놓고 보니까 제가 북한을 너무 빠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아무도 저처럼 말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금기시 되어 왔기도 하고요. 또 불법입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요즘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요. 저도 조심스레 한 땀 한 땀 말씀드려 보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벌써 국정원이나 검찰에 갔다 왔을 거예요. 그 북한 매체들 보면요, 이게 뭐 우리나라는 뭐 강도, 강간, 살인, 뭐 사건, 사고, 화재, 뭐 온갖 게 다 뉴스가 되잖아요. 심지어 공항 패션까지. 오늘은 북한 특집인가요? 네, 계속 북한 얘기만. 제 노트북에 노동신문이 켜 있어서 그런가요? 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보도가 딱 2가지예요. 북한에서 하는 보도 2가지. 네, 2가지 정도. 저도 최근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깨닫게 된 풍경인데요. 하나는 남조선 뉴스, 네, 통일단체들 활동과 적폐청산, 뭐 박근혜, 이명박, 자유당 이런 게 큰 한 줄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 줄기는 김정은 위원장의 보도,
대충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노동신문이야 뭐 조선노동당 기관지니까 어쩔 수 없다 칩니다만 기자들 이렇게 하면 참 편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에서 잘 보도하지 않는 통일단체 소식들 이런 걸 북한 매체로 접하는 진풍경도 있네요. 이런 거는 남쪽에서 볼 때 뉴스 가치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드는 뭐 그런 것들이죠. 마라톤 소식 하나 전해드려 볼까요? 네, 저도 몰랐어요. 북에서 보도해주니까 알게 되네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라북도 본부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마라톤 대회를 개최. 마라손이라고 하네요. 영어로 하면 마라톤 뭐 이렇게 되겠죠. 마라손 대회 이렇게 쓰는군요. 남조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17일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라북도 본부가 6.15 공동선언 발표 18도를 기념하여 통일 마라손 대회를 개최하고 북남 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평화와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어린이, 청소년 등 3천여 명의 각계각층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북은 이렇게 꼬박꼬박 하였다라고 쓰더라고요.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전라북도 본부 상임대표 의장은 해마다 이 대회를 열었지만 오늘처럼 기쁘고 설레인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판문점 선언과 함께 평화로 통일로라는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외쳤다는 우리는 외쳤다. 오이를 쓰잖아요. 여기는 우에를 쓰네요. 외쳤다. 네. 이날 통일 마라손 대회에서 427번째로 들어온 선수는 판문점 선언상을, 615번째로 들어온 선수는 6.15 공동선언상을 수여받았으며 이 밖에 다른 선수들도 7.4 공동성명상, 14선언상 등을 수여받았다. 이런 아이디어 좋네요. 1등만 주는 게 아니고요. 네. 427, 6.15, 74, 14. 네. 뭐 꼭 성적순인가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통일기가 물결치는 대회장에는 아이들의 꿈이 더 커지는 평화세상 만들어요. 남북철도 연결하여 기차 타고 런던까지 판문점 선언 리행, 통일농업 실현 등 다양한 구호들이 걸려 있었다. 네, 북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관련된 내용도 있네요. 이것도 전해드려 보지요. 역시 북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남조선의 MB 자원외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단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남조선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6월 18일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 서울시 강남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손실만 13조 원에 이르는 리명박 집권 당시의 부실 자원외교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참가자들은 리명박 박근혜 정권은 10년 동안 하베스트 인수와 관련한 손실이 석유공사의 경영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저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시치미를 뗀다고 규탄하면서 당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이상 말도 안 되는 지시가 어디서부터 내려왔는지 전면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산업부가 자원 비리 문제를 근절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하고도 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제라도 근원이 무엇인지 밝힐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부실 자원외교 사업을 지시한 리명박과 그 관련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그 실현을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선언하였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역사의 페이지를 넘긴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뭐 미군 유해 송환 같은 거 말이죠. 북미 정상회담 같은 거 이런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런 뉴스를 다룬다는 것도 그저 신기할 따름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북한 뉴스를 다루는 곳이 있어요. 통일부하고 연합뉴스인데요. 기자협회보에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전해드려 볼까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 뉴스일 것 같아서요. 잠깐만요. 물 한 잔만 먹고요. 목이 마르네요. 서울서 북한방송 합법적으로 보는 이곳 연합본사 북한 모니터링실 국내 북한 뉴스의 산실 역할 기자협회보 강아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본사 7층 편집국 가작 안쪽에 자리한 통일외교부 그 지근거리에 모니터링실이 하나 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북한 권력기구 등의 포스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금수산 궁전 등의 사진이 가득 붙어있는 방이다. 한쪽 벽면엔 평양 시내 전도, 다른 쪽 벽면엔 서울과 평양 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시계 2개가 걸려있는 이곳이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의 북한 매체 모니터링실이다. 서울과 평양 시간, 이게 예전에는 30분 차이가 났었는데요. 얼마 전에 북이 시간을 합쳤어요. 우리나라 서울시로요. 이게 원래 일본 국제표준시를 씁니다. 우리나라가요. 이게 이승만 때인가? 제 기억에는 그래요. 원래는 이제 30분 차이가 나는 게 맞는데 굳이 복잡하니까 그냥 일본시를 갖다 쓴 거죠. 그런데 북은 이제 주체시라고 다시 30분을 앞으로 당겼었어요. 그런데 이 남북회담 이런 걸 준비하면서 다시 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그 시간을 서울 표준시를 삼을 수가 없어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주식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어디까지 갔더라요? 네. 모니터링실은 국내 북한 뉴스의 산실 역할을 한다. 신문방송통신, 라디오 등 국내에선 가장 많은 북한 매체와 계약을 맺고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002년 9월 조선신보와 사진 교환 배포 계약을 맺은 데 이어 그해 12월엔 조선중앙통신과 단독 기사 수신 계약을 체결했고 이즈음 조선중앙TV와도 수신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3월엔 노동신문과도 단독 계약을 맺어 매일 PDF판과 기사를 받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전신인 내외통신에서 인수받은 북한 라디오 방송 단파 수신기를 통해서 대내용인 중앙방송과 대외용인 평양방송 등 2개의 라디오 방송 역시 수신하고 있다. 인교준 연합뉴스 통일외교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의 경우 일본의 조선통신이라는 회사를 매개로 간접 계약을 맺었고 노동신문도 조선미디어라는 회사와 정식 계약을 맺었다며 비용은 계약사항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부담이 적지 않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독점이니까요. 네. 연합뉴스는 조선중앙통신 기사의 경우 정부와 계약을 맺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통일부가 취재 편의를 돕기 위해 출입 기자단에 전달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인교준 부장은 실시간으로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오는 발표는 정부가 따로 받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용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북한엔 이들 매체를 포함해서 약 35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어서 마음만 먹는다면 굳이 계약 사실을 맺지 않아도 북한 뉴스를 볼 수 있다. 35개나 됩니까? 저도 한번 쑥 봐야 되겠어요. 전 딱 2개만 보고 있는데. 다만 실시간 모니터링은 인력 면에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연합뉴스의 경우 6명의 모니터링 인원이 교대로 24시간 북한 보도를 살피고 있다. 나기성 연합뉴스 모니터 팀장은 조선중앙TV의 경우 평일엔 오후 3시에서 11시까지, 공휴일엔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 방송되기 때문에 주말에도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며 눈에 띄는 보도가 있으면 통일외교부 기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통일외교부는 현재 통일외교 국방기자 6명에 북한부 기자 6명까지 총 12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다. 겁나 많네요. 네, 부럽습니다. 기자들은 모니터링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조선중앙통신의 경우엔 기자들이 허가권을 받아 모니터링실을 통하지 않고도 내용을 보고 바로 기사를 출고한다. 인교준 부장은 북한 관련 뉴스들이 이곳 모니터링실을 통해 나오고 있지만 모든 뉴스를 우리가 단독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공익적인 측면에서 북한 보도를 하고 있느냐다. 다른 매체와 경쟁하기보다 보도 내용이 잘못 나가지 않게 집중하고 설령 실수가 있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무슨 고사포로 누구를 쏴 죽였다 막 이런 보도들, 이 TV조선 특히 조선일보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북한 관련한 뉴스들은 팩트 체크가 안 된다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막 싸지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민중의 소리는 굉장히 대북 관련한 보도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이게 매체 신뢰성에 굉장히 타격을 주거든요. TV조선 같은 경우가 대북 보도를 하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잖아요. 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거죠. 네. 오늘 민소 1일 일가 원래는 자유당 아이템인데요. 오늘은 일본을 좀 들여다볼게요. 북미회담
직후에 아베가 몸이 달았죠. 재팬 패싱 때문인데요. 요즘 연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제발 만나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 뭐 문재인 대통령도 장난 아니죠. 뭐 시진핑도 그렇고요.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 그리고 푸틴, 그리고 누굽니까? 네, 트럼프. 네, 트럼프. 여기에 아베가 아베만 쏙 빠졌어요. 네, 열이 좀 받겠는데. 네. 북한이 일본을 보는 속내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기사가 있어서요.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성근한 과거청산에 일본의 미래가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성근한 이게 또 조선말인가요? 성근한 이거 한번 검색 찬스 잠깐 써보겠습니다. 성근한 제가 어제 원고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요. 모든 걸 다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일단 뭐 인터넷이 잘 연결이 되니까요. 성근한 한번 검색 한번 해보죠. 궁금하기도 하고요. 성근한 요즘 구글 좋지 않습니까? 네, 북한 말도 딱딱 검색해주고요. 이거는 북한 말은 아니네요. 우리나라 네이버 국어 사전에도 있네요. 성근하다, 네, 형용사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인데 표준어입니다. 성근하다. 북한은 참 네, 이런 재밌는 표현들. 이 북한 뉴스를 많이 보면요. 어휘력이 느는 것 같아요. 네. 성근하다. 죄처대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근하다. 네. 성근하다. 어디 있나요? 성근하다. 원고를 놓쳤어요. 네. 성근하다. 쭉쭉 내려가서 성근하다. 아이고야. 성근하다. 알겠네. 찾았습니다. 죄송해요. 옛날 같으면 편집했을 텐데. 귀찮아서. 네, 그냥 가겠습니다. 성근한 과거청산에 일본의 미래가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요, 일본 얘기도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그 북일 관계 말이죠. 여자친구가 9월에 콘서트를 한다는데, 이거 연예부 기자가 국제부까지 건드려서 되겠는가 싶긴 한데, 뭐 일본 정도면, 네, 뭐 사실 먼 날은 아니잖아요. 네, 가볼게요. 성근한 과거청산에 일본의 미래가 있다. 최근 뉴욕의 맨하탄에 건립되었던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이 미국 국회 청사에 순회 전시되었다. 이 순회 전시를 파탄시키려고 일본이 집요하게 방해 책동을 벌였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은 목적했던 자리에 끝끝내 전시되었다. 이것은 진실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거짓과 부정의는 항상 패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증해 주었다. 일본은 과거에 저지른 성노예 범죄를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국가의 관여를 부정하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한 짓이라고 하던 궤변마저 집어던지고 성노예들이 돈을 바라고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고 떠들면서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통째로 떠넘기고 있다. 이게 일본군 성노예 말이에요. 그 위안부를 공창이라고 하는 사람들, 창녀요, 공창.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죠.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이니까요. 네. 이런 쓰레기 같은 정신사고를 박힌 사람들이 대학 교수 임례하고 앉아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아닙니까? 네. 어디까지 갔나요? 매국노 박근혜 역도와 맺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라는 것을 전면에 내걸고, 그래요. 박근혜가 이런 짓도 했네요. 짜증납니다. 가난무도한 성노예 범죄가 다 청산된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일본이 간특하고 뻔뻔스럽게 놀아댈수록 일본군 성노예 소녀상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성노예 범죄를 폭로하는 움직임은 국제적 범위에서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미시간주, 조지아주에도 일본군 성노예상이 세워졌다. 드이칠란드 남부 바이에른주와 카나다의 토론토에도 중국 홍콩 주재 일본 총영사관 부근에도 일본군 성노예상이 설치되어 있다. 곳곳에 세워진 일본군 성노예상들은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획책하는 일본의 죄상을 만 사람에게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다. 일본은 과거 죄악을 덮어버릴 수도 없고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또한 다른 나라 인민들의 피로 얼룩진 범죄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미화분식할 수도 없다. 일본이 과거 역사를 왜곡 부정하는 것은 죄를 덧쌓는 행위이다. 과거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저히 배상하는 것만이 일본이 살 길이다.
아베 정권이 진실과 정의의 목소리를 말살하려고 폭압의 칼바람을 일구는 속에서도 정당한 주장들이 울려나오고 있다. 최근 일본에 있는 식민지 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 사무국장 야대 야노 히데키가 일본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뿐만이 아니라 조선의 분열에도 책임이 있다. 조선에 대하여 응당 일본 정부는 제대로 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제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지만 조선반도 분단의 연원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있다. 조선 사람들이 일본 때문에 큰 피해를 보았다는 것은 일본인들은 알아야 한다. 일제강점기 시기 감행된 인권유린 만행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북은 좀 띄어쓰기가 우리랑 달라서요. 읽기가 좀 까다로워요. 좀 버벅대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베 정권은 과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에 대해 못된 짓만 하고 있다. 그러한 사실을 일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알리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다. 아베 정권의 방해 공작을 막는 것이 일본 시민으로서의 책무이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의 주장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일제는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전대미문에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우리 국토를 병탄하고 우리 민족을 노예화하였다. 수십 년간의 식민지 통치 기간 일제가 강행한 조선 민족 말살 정책은 역사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야만적인 것이었다. 840만 명의 조선 사람들을 강제 연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몰았으며 100만 명의 조선 사람들을 사륙하였다.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성노예화하는 특대형 반인륜 범죄를 감행하였다. 20만 명. 네. 우리의 말과 글, 지어는 조선 사람의 성과 이름까지도 없애버리려고 간악하게 날뛰었으며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부들과 우리나라의 풍부한 자연 부원을 닥치는 대로 파괴약탈하였다. 조선민족의 가슴에는 일제 식민지 통치의 순환기에 침략자에 의하여 강요된 불행과 고통의 뼈아픈 상처가 아물지 않는 원한의 응어리로 남아있다. 조일관계가 오늘까지 적대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일본이 과거 죄악을 청산하려 하지 않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격변하는 현실에 따라서면 과거 죄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성근한 과거 청산에 일본의 미래가 있다. 어쩌면 박근혜 역도가 일본과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말이죠. 네, 그것을 해결했다고 그렇게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북한이요 이렇게 버텨주는 게 참 고맙기도 합니다. 어쨌든 조미 수교가 진행이 될 테고요. 지금 분위기로 보면. 그럼 또 일본도 수교하자고 난리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북한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거 참 이런 게 바로 종북적인 발언이죠.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북이 버텨주니까요.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요. 그리고 이런 어떤 묵직한 기사. 네. 이런 거를 기사로 쓸 수 있는 패기, 네, 그런 것도 부럽습니다. 네. 오늘 민소 1일 일가 제가 요즘 자유당 대표로 미는 아시죠? 류여회 전 자유당 최고위원 여자 홍준표 심장이 쫄깃합니다. 드루킹 혼수 김성태 선생을 아련하려 무작정 국회를 뛰어들어갔어요. 네, 이게 예능인가 뭔가 싶긴 한데요. 드루킹 혼수성태 만나러 갔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제명되던 날 소회도 말씀해 주시고요. 파이팅 넘치는 훈훈한 영상 류여회의 적반하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재밌습니다. 자유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물, 제발 자유당을 이끄는 새로운 선장이 되어주세요. 응원합니다. 류여회 화이팅 류여회.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코너는요 우문현답 코너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인데요. 바로 첫 번째 코너로 오늘은 바로 여의도 국회에 왔습니다. 국회에 왜 왔느냐고요? 자, 지금 가장 핫하신 분이시죠? 핫해? 아니죠. 성태. 어느 성태? 김성태 의원님. 바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이시기도 하지만요. 본인 스스로 셀프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장을 많이 다시겠다고 공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러 이 장소에 왔는데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 미리 연락을 드리면 혹시 바쁘다고 할까봐 저희는 지금 기습적으로 바로 찾아왔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빨리 오세요. 네, 지금 날씨가 굉장히 습한데요. 요만큼 뛰는데도 덥습니다. 그래도 빨리 김성태 원내대표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어휴. 네, 들어가겠습니다.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 원래 출입증이 있었거든요. 원래 출입증이 있었는데 아유 기가 막히게 바로 정지를 시켜놨더라고요. 그 제명당한 그 다음날 바로 정지가 돼서요. 출입증이 유효 기간이 아직 2년이나 남았는데 이걸 방문증을 받아야 돼요. 서럽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게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저도 울렁거려요. 요즘 또 욕을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요. 막 저보고 얼굴 크대요. 멀리 찍어줘요. 얼굴 크대요. 그리고 거기에 그것도 있었어요. 개그맨보다 더 웃기대요, 제가. 그래서 욕을 하도 써서 댓글을 보면서 손이 근질근질했어요. 댓글에 답 달고 싶어서. 참았어요. 적반하장 시즌2를 만들었는데 지금 첫날부터 반응이 좋아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긴장도 됩니다. 왜냐면 더 잘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너무 편파 방송이다. 왜 김어준 같은 사람 나오게 해라 이러는데 사실상 편파 방송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일단 정론을 알리려고 하는 방송이고 나중에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 생각도 들으려고 할 거예요. 네, 지금 일단 내리겠습니다. 여기 많이 썰렁썰렁하네요. 네, 떨립니다. 저를 보고 저를 좋아해 주셔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 아닌가. 지금 어디 가냐고요? 바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실 가고 있어요. 혹시 대표님 계세요? 아니요, 안 계세요. 몇 시쯤 들어오세요? 아직은. 저기 화면에 나오시네? 대표님? 아직은 일정이 없으세요. 그래도 들어오시긴 들어오시죠? 그러실 거. 대충 몇 시인지는 모를까요? 그렇게. 식사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점. 아는 분들이 아니시네요? 원내대표실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지금 다들. 그렇죠. 아니, 그래도 이 당직자들 웬만하면 얼굴 다 아는데, 잘 모르는 얼굴들이 이렇게 앉아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는 분 오시네요. 제가 여기서요, 이렇게 지나다니면 다들 깜짝깜짝 저를 놀래요. 제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요? 다들 저를 보면 되게 놀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저를 약간 밀어내기도 하고, 제가 사실상 여기서 많이 밀려나가지고요. 좀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여기 오면 좀 몸이 좀 긴장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저 좀 그래요, 사실은. 어디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시당 행사였죠, 1월 달에. 변호사님 그걸 기분 이해 못 하시죠? 서울시당 신년 하루식 때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로 그날, 아무튼 그날이 되게 악몽 같은 날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그날 제가 이제 거의 끌려 나왔었고, 그래도 이게 옆에서 본 후일단 얘기는요, 유채호가 상당히 여러 명이 와가지고 막 끌어내려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의연하게 대응했을 뿐만 아니라 딱 일어나가지고 비켜! 하니까 사람들이 쫙 모세가 말하니까는 홍해 갈라지듯이. 아니, 재밌으세요? 쫙 갈라지는 모습을 보고 모세의 다 재림했다. 그런 얘기. 그날 저 머리도 쥐어 뜯겼었고요. 다리도 땡겼었고요. 누군가가 저 뒤에서 목도 때렸어요. 그랬습니까? 근데 화면을 보니까 때린 사람이 얼굴이 나오는데 네, 누군지 알고 있어요. 제 페이스북 친구예요. 예. 저한테 항상 악담을 쓰던. 전화 걸고 있는데 제 이름 뜨니까 안 받나 봐요. 받겠죠? 그래도 나름 나쁜 사이는 아니었는데. 우리 강산 푸르게 망해라 자유당. 좀 길어서요. 일부러 뒤로 배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한미일 북중러 삼각 군사동맹이 아니고요. 남북러 삼각 경제협력 말입니다.
냉전을 허물고 새 시대를 여는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데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했다고요.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감동적인 러시아 하원 연설을 끝에 붙여드리면서 저는 물러가지요. 요즘 자원외교 이야기가 나와서요. 내일 주말이고 하니까요. 과거에 만들었던 생방송 애국전선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비밀 편을 꺼내볼게요. 내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내일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Коллеги, слово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резидент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подину Мун Чже Ину.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바차슬라프 빅토르비치 블로딘 하원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모스크바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강활한 대지가 인간에게 주는 경외심을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과 인간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러시아의 마음을 떠올렸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의 크기만큼 긴 호흡으로 러시아는 세계사에 굵직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조국전쟁과 대조국전쟁으로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고 인류의 정신사와 과학기술을 동시에 이끌어왔습니다. 이곳 하원 두마도 러시아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 민의를 대표하며 러시아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두마에서 연설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볼로딘 의장님과 올가 예피파노바 부의장님, 레오니드 슬루츠키 외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나에게는 아주 큰 영광입니다. 동시에 양국의 새로운 발전을 기대하는 러시아 정부와 의회, 국민들의 기대를 느낍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러시아 국민 여러분, 러시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유라시아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 라고 러시아의 역사 지리학자 레프 구밀료프는 말했습니다. 유라시아의 광활한 대륙은 크고 작은 문명이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면서 희망을 키우는 공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님의 신동방 정책은 평화와 공동번영의 꿈을 담은 유라시아 시대의 선언입니다. 서구 문명이 이룬 장점과 동양 문명이 이룬 장점을 유라시아라는 거대한 용광로에 담아 인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려는 웅대한 설계입니다. 한국 국민들 또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넘어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해 동방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신북방 정책은 신동방 정책에 호응하는 한국 국민들의 꿈입니다. 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진심으로 노력해왔습니다. 대통령 당선 직후 푸틴 대통령님과 통화에 이어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취임 특사를 파견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극동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극동 개발부에 맞춰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전담하는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치했습니다. 푸틴 대통령님은 작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 나를 초청해 주셨고 나는 그 기회에 신북방 정책을 발표하고 한여 간 실질적 경제협력 방안을 푸틴 대통령님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올해 1월 내 고향 거제도에서는 세계인의 시각을 유라시아와 북극으로 돌리게 할 뜻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북극 탐험가의 이름을 붙인
쉐빙 LNG선 블라디미르 유자노프호가 시범 출항을 했습니다. 나는 그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이룬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축하했습니다. 나는 오늘 러시아와 함께 하려는 한국 국민들의 노력이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전달되길 바라며 유라시아가 가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우리의 우정으로 활짝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한국인들의 서재에는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투르게네프의 소설과 푸시킨의 시집이 꽂혀 있습니다. 나도 젊은 시절 낯선 러시아의 지명과 등장인물을 더듬으며 인간과 자연, 역사와 삶의 의미를 스스로 묻곤 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에 소개된 러시아 근대문학은 한국의 현대문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러시아 문학은 휴머니즘 교과서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영성에 대한 탁월한 묘사를 통해 물질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신적 가치의 중요성을 남겨주었습니다. 지구 바깥으로 나간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도 과학기술 이상의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지구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인지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의 저력은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도전과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러시아 국민의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인들도 전통적으로 인간을 존중하고 서로 간의 협력과 믿음을 가치 있게 여겨왔습니다. 그 힘으로 수많은 외침을 극복하고 오늘날 당당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유일하게 높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함께 이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한국 국민들도 정신적으로 아주 강인합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가 똑같이 톨스토이를 사랑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202년 전 외교 사절로 북경을 방문한 한국인 조인영이 러시아 정교 전도단장 비추린을 만나 우정을 나눈 이후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는 우애와 존중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05년 한국 최초의 주러시아 상주공사였던 이범진 공사는 러시아 땅에서 만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이 러시아 정부였습니다. 안중근, 홍범도, 최재형, 이상설 선생 등 수많은 한국의 독립투사들이 이곳 러시아에 망명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도움으로 힘을 기르고 국권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1980년대 말 한국 정부는 한반도 냉전의 벽을 허무기 위해 국방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이념의 벽을 넘어 1988년 서울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양국 국민들 사이에 우정과 신뢰가 쌓였고 그리하여 드디어 1990년 수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생산한 자동차와 가전제품들이 러시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3년 선진 우주 기술을 한국에 전수했고 한국은 나로호 로켓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5월 푸틴 대통령님은 2024 러시아 연방 국가발전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경제를 목표로 합니다. 내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 중심 경제도 목표가 같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고루 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양국이
극동 지역에서 꾸는 꿈도 다르지 않습니다.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볼로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은 러시아와 한국이 새롭게 이웃이 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양국은 뜻깊은 수교 30주년에 맞춰 유라시아 발전을 위한 협력을 더 강화하고 교역액 300억 달러, 인적 교류 100만 명을 달성하자는 구체적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확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성장 동력 확충입니다. 혁신을 통해 미래성장을 준비하는 것은 양국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진다는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한국은 국내에 한러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모스크바에 있는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를 확대할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원천기술, 기초과학기술을 지닌 러시아와 IT 기술의 강점을 가진 한국이 협력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선도해 가길 기대합니다. 둘째, 극동 개발협력입니다. 작년 동방경제포럼에서 나는 9개의 다리 전략을 중심으로 양국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가스, 철도, 전력,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항만, 북극 항로 개척 등 9개 중점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민간의 참여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과 한국의 지방정부들 사이에도 협력 포럼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복지 정진과 교류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2024 국가발전 목표에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민보건 향상입니다. 그 과제에 협력하기 위해 한국의 고급 의료기술이 스콜코보에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기업의 협력으로 설립되는 최첨단 한국형 종합병원은 암, 신장, 뇌신경에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을 도울 것입니다. 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으로 양국의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양국 관계의 소중함을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피부로 느끼게 되길 바랍니다. 러시아 국민 여러분, 내일은 77년 전 러시아의 대조국 전쟁이 시작된 날입니다. 수많은 영웅들과 무고하게 숨진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와 애도의 날입니다. 러시아뿐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평화의 소중함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평화를 일궈내기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더 깊게 다가옵니다.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한국 또한 참혹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나 자신도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나 전쟁의 고통과 평화의 소중함을 일찍부터 절감해 왔습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4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판문점 선언을 통해 완전한 백화와 함께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세계 앞에 약속했습니다. 이어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 간 적대관계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진행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유예 등
대북 군사적 압박을 해소하는 조치로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미는 전쟁과 적대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에 러시아 정부와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한반도와 유라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번영을 꿈꿔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길에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것이며 러시아와의 삼각협력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러시아와 남과 북 삼각 경제협력은 철도와 가스관, 전력망 굿 분야에서 이미 공동연구 등의 기초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삼국 간의 철도, 에너지, 전력 협력이 이루어지면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공고한 평화체제는 동북아 다자평화안보 협력체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러시아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이곳 모스크바 야로슬라브키 역에서 연해주 항구도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단순한 하나의 철도가 아닙니다. 러시아 노동자들의 황금 손에 의해 건설된 생명의 길이며 세계 인식의 지평을 넓힌 문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상품과 자원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한복판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길입니다. 그야말로 유라시아 시대를 여는 관문입니다. 어느덧 100년을 달려온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이제 육상교통의 중심을 넘어 유라시아 공동체 건설의 상징이자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내가 자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유라시아의 새로운 가능성에 동참하고 유라시아의 공동번영을 이뤄내는데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한 명의 지혜는 좋지만 두 명의 지혜는 더 좋다라는 러시아 속담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지혜와 한국의 지혜, 여기에 북한의 지혜까지 함께 한다면 유라시아 시대의 꿈은 대륙의 크기만큼 크게 펼쳐질 것입니다. 끝으로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올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멋진 경기를 보여준 러시아 선수들에게 나와 우리 국민들은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한 한국 선수단에게도 러시아 국민들께서 따뜻한 응원으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국민들은 양국의 새로운 미래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더 깊게 쌓아가면 그 어떤 난관과 도전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유라시아에 인류의 새로운 희망이 있습니다. 전쟁의 시대를 넘어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향해 러시아와 한국이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발소의 스파시바. 감사합니다.
오늘 민소